일주일 만에 신의주에 대학교 가서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오다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와서 중국에 넘어와서 제가 일을 보고 돌아서 가야 있었는데 저를 안내해주고 양강도 국경 경비대 군인이 그런 일을 하도 돈 받아먹고 많이 하다 나니까 발각돼버린 거예요. 할 놈들을 보내도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돈이 부여도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내막염 후유증으로 아주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기복으로 높다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는 자체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제가 평안도에 살았습니다. 평안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냥 양강도 같은 데는 국경 지역이니까 여행 중에서 상당히 정말 세세하게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목적이 불투명하다 할 때는 국경을 넣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직도 저도 시일이 급박하니까 주명도 없이 처음으로 그런 무단여행을 했죠. 근데 그게 참 아슬아슬하고 정말 어느 것도 북한에 혈육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국말을 한마디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와서 정말 올 때까지 혼란스럽고 막 가져가기 이별 제가 모든 소중한 저희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올 때 그 맞바꾼다 생각할 때 좀 힘들었지만 오늘날 와서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너무도 엄청난 행운아였구나 이런 생각을 당하게 하게 됩니다. 지금에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면서 제가 북한 체제에서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느끼지 못했던 사람으로서의 태어난 초보적인 그런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활이 있었구나 이런 삶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알면서부터 내가 정말 북한에서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으로서는 삶의 가치가 정말 너무도 어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사는 게 미쳐 식당에 가서 주방번호를 해봤고 전단지 웨퍼도 해봤고 자격 무자격으로서 한의원 들어간 정사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부딪혀보면서 근데 그게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래도 제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는 게 또 유익한 길이겠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평양예술단에서 우리 남과 북이 60여 년간이 분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화의 차이 이런 거를 줄이는 일을 내가 서로 이제 북한의 문화도 알려주고 서로 문화의 폭을 좁혀가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겠고 또 제가 북한에서 살아오고 두 체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의 오늘 여러분들 같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머리에다 메고 가슴에 찐을 메고 방송차 틀어놓고 깜짝 놀랐으면 저 사람들 저기까지 붙잡혀가지고 어쩌려고 저러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살아보니까 그 이상이 이렇게 병영을 아무리 옆에도 되고 이 체제에 대해서 마음 안 든 건 투석을 해도 되고 1인시이든 집단시이든 아무것도 다 허용이 되고 이게 참 민주주의 사회가 정말 좋기는 좋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물론 그 질문을 확실하게 어떤 질문을 줬습니다. 생각나서 두 가지만 여쭤보라. 지금 우리 한국 시민단체에서 인신과 부분에서 분선을 통해가지고 임금하고 최소한의 생활 물자를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미국에 기관에 도축을 해가지고 된다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장 탈북자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여기 살면서도 여기에 정보를 갖다 북한에다 보내고 소위 잠복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세뇌 교육 어떤 방법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네. 대북 전단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상당히 정보 유입이
이게 차단되고 북한 정부에서 대선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든가 북한의 그런 독재, 그런 폐쇄적인 그 실상을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북한이 인터넷 개방도 안 되어 있습니다. TV나 이런 언론 매체는 철저하게 우상화 교육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뭘 알고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출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무작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대북정과 사업입니다. 이거는 바람만 잘 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번 그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언제 좀 한번 갑자기 비상소집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사를 모이라고 하더니 이제 삐라가 지금 어느 쪽이 떨어졌는데 학생들한테 그거를 다 수집하라. 그 수고를 하되 절대 읽어보지 못하게 하라. 그거를 선생님한테 곧바로 바치라는. 근데 거기 또 무슨 사실은 내가 100을 받았는데 300을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다음에 통화 안 시켜줘. 이러면 할 수 없이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대요. 저도 한 2번 다니면서 조금 미심쩍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벌써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음은 얼마나도 그 소를 통해서 제 가정한테 가면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너무 정말 아까운 돈이나 힘들게 번 돈에도 그렇게 아쉬워도 변해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평양 시민들에 대한 그런 주민 통제 그런 여행 사업은 시시각각으로 그만큼 평양은 혁명의 수도 대중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주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이 되려면 일단 토대가 좋아야 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북한도 모든 게 돈에 의해서 좌우지되기 때문에 만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평양에 살고 싶다 할 때는 뭐 그 액수가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몇백 달러라고 했나?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요. 그 돈만 당장 예부터 평양에 거주시켜주라고. 그런 특수한 규모를 내놓고는 평양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제일 저도 하나만 들어갈 때 거주 지역을 분담할 때 서로 다 선물 받겠다고 해요. 이게 한이 맺혀서 그럽니다. 북한 대한민국 수원이 서울에 살고 싶어서 다 서울 살게 돼.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다 서울에 배치할 수 없으니까 서울은 한 20%만 줍니다. 100% 중에. 그러니까 비리 뽑기를 합니다. 비리 뽑기를 해서 우리 좋은 사람은 서울 떨어지고 아닌 사람은 지역에 가죠. 근데 정작 나와놓고 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이나 지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에 가게 되면 또 생활비용이 적게 들고 정말 사는데 실리가 있고 또 지역마다 지역적인 지역 자치주의를 그래서 좀 더 서울보다 좀 더 특징적인 정말 택태가 있고 이런 점도 많은 데도 많고 이런 걸 볼 때 북한까지는 않구나. 여기서는 서울에 가려면 얼마 치면도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뭐 KTX도 있고 뭐